안녕하세요. 채널 사유태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9월 추천도서 5권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소설책 3권, 역사책 2권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설책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저메이카 킹케이드의 애니 존과 루시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으로 나온 저메이카 킹케이드의 두 경장편 소설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먼저 보면 저메이카 킹케이드는 1949년 5월 25일 서인도 제도의 영국 연방 내 독립국인 앤티가 섬의 수도 세인트 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고향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다가 9살 때부터 남동생 3명이 연이어 태어나면서 어려워진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에 미국 뉴욕주의 스카스데일로 건너가 입주 보모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의식적으로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찍이 떼어놓으려 애쓰면서 20여 년 뒤 앤티가 섬을 방문할 때까지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이 삶을 두 소설에서 자전적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루시가 먼저 출간이 됐었는데요. 이게 번역 순서는 루시가 먼저지만 실제로 출간한 순서는 애니존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니존은 엄마라는 낙원을 떠나 사춘기에 예리해진 감각으로 오롯한 나를 발견하고 완성하기 위해 홀로 미지의 길을 걷는 세상 모든 애니를 위한 이야기라는 소개처럼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슬픔, 공허함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앞부분에 애니존이 옷을 만들기 위해 천을 구매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느낌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후부터 눈에 보이는 달라진 애니존 자신의 모습들도 스스로 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부터 가족을 떠나는 과정까지 그 시기에 겪게 되는 뾰족함을 잘 느낄 수 있었던 책입니다. 다음으로 루시는 미국으로 이주한 루시의 삶을 보여줍니다. 애니존에서 보았던 애정과 증오가 함께 있는 가족관계 유형을 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추가하여 흑인과 백인, 식민과 피식민, 이민자와 미국인 사이의 입장 차이 등을 주요 구조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를 통해서 갈등 관계가 개인에게 어떤 정체성을 구성하는 경험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소설입니다. 두 권 모두 저메이카 킹케이드의 자전적 요소를 담고 있는데 애니존과 루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저메이카 킹케이드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두 권 모두 소설의 제목이 주인공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가지는 정체성, 그 특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정의해준 정체성이지만 내가 채워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으시면 두 주인공의 다면적인 모습을 이해하시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 책은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책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나르시스트인 신유나의 잘못된 완전한 행복 만들기인데요. 신유나라는 인물은 행복이 뺄셈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에 뺄셈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는 공포감, 위험한 나르시스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포감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오리 먹이를 잘 만든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론을 모두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느낌이죠. 그럼에도 빠른 전개감으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어서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문장을 말한 딸인 지유를 통해서
보여진 장면들은요, 너무 빨리 성숙함이 강제된 아이의 시각으로 이제 신유나의 행복 만들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행복 만들기가 어떻게 비틀렸는지,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를 그냥 넘기지 않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권의 소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역사책 파트로 넘어가 보죠. 네 번째 책은 헨리 페트로스키의 책이 사는 세계입니다. 출판사는 서해문집입니다. 이 책은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신선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입니다. 종이책이 가지는 물성에 대해서 세세하게 탐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 책에 대한 이야기, 책꽂이에 대한 이야기, 책을 오래 읽기 위해 건물의 모양이나 책장의 배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책을 보관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 등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형식에서 지금 우리가 주로 읽게 되는 코덱스 모양의 변화, 이 변화에 따른 책꽂이 모양의 변화, 그리고 책이 점차 많아지면서 햇빛을 확보하면서도 책을 더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서가, 애독가분들에게 흥미롭게 읽힐 수 있겠다 생각한 역사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더 오래 읽기 위해서 햇빛과 조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과거 사람들의 고군분투가 오프기도 하고, 그냥 전기로 조명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부분이라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책은 현대지성에서 나온 엘리너 허먼의 독살로 읽는 세계사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나오자마자 구매를 해두었다가 안 읽고 있었던 책인데요. 올해 서점에 갔을 때 큐레이팅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읽게 된 책입니다. 유럽 중세와 근대 시기에 있었던 독과 독살에 대한 역사책입니다. 유명한 역사 인물들과 독이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비하인드 느낌이 강한 책인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유머러스한 역사책이었다고 생각을 한 책이었습니다. 1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룰 독과 독살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17개의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현대에서 독과 독살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은요, 오픈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몇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어 드릴게요. 중세까지 왕의 식사를 검식하는 일은 복잡한 의전, 의례, 보호책으로 발전해왔다. 물이든 포도주든 맥주든 왕이 마시는 음료도 당연히 검식 대상이었다. 1465년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고기를 써는 하인은 어깨에 두른 냅킨에 입을 맞춘 뒤 그것을 왕에게 전달했다. 그 다음 숟가락을 들어 물기를 닦고 입을 맞췄다. 이처럼 왕이 사용하는 모든 식기에 여러 사람이 입을 대다 보니 왕은 독이 아니라 세균 때문에 병들 지경이었다. 나폴레옹은 평생 동안 무척 건강하게 살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술은 적당히 마셨으며 아침마다 따뜻한 물로 문질러 닦았다. 무엇보다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의사를 멀리하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사열이나 구토, 설사를 유도하는 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이렇게 물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를 죽였소? 이렇게 책은 역사의 비하인드들을 유머러스한 문체로 풀어내면서 너무 무겁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중세부터 근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나 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많은 생각들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하지만 너무 가볍기만 하지는 않은 역사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역사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여름이 유독 덥고 습해서 책 읽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으니까요. 여름보단 평화로운 독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평화로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